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미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 주제는 피그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오늘 계시는 세 분과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피그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커리어와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것도 자유롭게 나눠볼 예정이고, 미리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무물을 받았었는데 무물에 대한 답변도 이제 이 세 분께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도 피그마와 그리고 또 일, 커리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신 세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이상효라고 하고요. 디자이너로 활동한 지는 한 8년 차 정도 되었고, 프렌즈 오브 피그마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최근 한 3, 4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 그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박주형이고요. 프렌즈 오브 피그마 운영진으로 활동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렌즈 오브 피그마 서울 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김범용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세 분과 함께 프렌즈 오브 피그마 서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세 분께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피그마 관련해서 저와 함께 프렌즈 오브 피그마 서울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프렌즈 오브 피그마 서울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룹의 리더이신 상현님이 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프렌즈 오브 피그마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피그마에서 공식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이고요. 각 도시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 그룹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적게는 한 번, 두 번 정도, 많게는 이제 한 4, 5번 정도의 그 미더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 영상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벤트 모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최근에 AI 관련된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 와주셨고 되게 인사이트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세 분이랑 이제 피그마와 관련된 또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뭔가 이 세 분과 저는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세 분과 좀 제대로 이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세 분은 피그마를 언제부터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피그마 처음에 쓰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저는 아마 회사에서 쓰기 시작한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제가 라인에서 네이버로 넘어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라인과 네이버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라인에서는 여전히 스케치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작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라인도 나중에 넘어갔지만은 네이버로 넘어왔더니 뭐 이전의 분들이 피그마로 어느 정도 옮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싸 써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2020년도부터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팀 전배와 함께 사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죠. 왜냐면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는데, 다만 굳이 어려운 점을 꼽자면은 기존에 네이버에서 인수인계 받았던 파일들이 스케치를 피그마로 그냥 전환한 거더라고요. 네, 스케치 파일을 넣으면은 피그마 파일로 임포트를 바꿔주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깨지고, 레거시. 많이 깨지고, 뭐 레거시라면 엄청난 레거시인데, 여튼간에 환경 자체는 그때부터 피그마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제 커뮤니티에 질문도 많이 올리고 이게 왜 깨지는지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피그마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저 조직에서 이게 툴을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 전환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전환하실 때 시작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나 뭐 도입하는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 없으셨는지. 저도 원래 스케치를 조금 썼었고 네. 주영이랑 비슷하게 2020년도부터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전환을 했어요. 네. 제가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 스케치에 정렬 단축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클릭하는 게 너무 진짜 귀찮은 거예요. 아, 그쵸. 그때 제가 그 상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그마라는 거를 듣고 피그마가 뭐 한참 알게 모르게 약간 유행하던 그 시기에 네, 그 시기. 그 시기에 피그마라는 걸 쓰면 좋대. 그래서 써봤는데 거기 단축키도 잘 돼 있었고 사실 단축키 때문에 너무 왔는데 너무 좋아서 단축키가 불러온 네. 작은 저는 일을 효과? 효율적으로 하는 걸 네. 되게 좋아하는 아, 스타일이어서 그쵸. 효율 중요하죠. 넘어왔다가 어차피 저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 디자이너가 저 혼자여가지고 뭐 설득 필요 없이 그냥 저 이거 씁니다. 그래서 이거만으로 그냥 갔고요.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그 원래 스케치로 작업하던 그 마이그레이션이 피그마가 아직 좀 덜 익숙한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은 아무래도 그쪽에 러닝 커브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피그마에 대해서 공부하고 뭔가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계기가 있으면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고 단기간에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피그마와 관련된 두 가지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두 번째 회사를 이직했을 때, 이제 그때가 2019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피그마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사유는 저는 원래 XD라는 다른 어도비의 UX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봤더니 피그마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조직에서는 스케치에서 피그마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피그마로 바로 물들게 되었고요. 쓰다 보니까 너무 스며들게 되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쓰고 있는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한테도 막 퍼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이제 그때는 또 모두가 스케치와 제플린 위주의 업무 프로세스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피그마나 아니면 신규 기술들을 좀 알아보고 이제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피그마를 이제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때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설득할 때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렇게 준비돼서 조직 내에서 도입을 설득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때 어떤 방법을 썼을 때 효과적이었나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너무 쓰고 싶은데 내부 설득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그러니까 재밌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슨 툴을 바꾼다라고 대뜸 얘기를 해버리면 이 귀찮은 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들 장벽이 수밖에 생기죠. 없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제 가볍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봤다가 그 방법보다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주변에 돌아보니까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도 이제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공통으로 저희는 쓰고 있는데 네. 슬랙에 커스텀으로 이제 어떤 이모지라는 되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달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포토피아라는 웹으로 만든 포토샵 같은 걸로 되게 어렵게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피그마라는 거를 써서 만들면 훨씬 쉽게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딱 업무랑 너무 직결되지 않으면서 좀 재밌을 것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일하러 왔지만 놀면서 일하는 거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잘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선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마침 또 HR에서 운영하시는 지식 공유 세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나 이번에 지식 공유할 건데 이번에는 이모지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피그마를 익힐 수 있게 좀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요소랑 이제 그 피그마랑 연결시켜서 네. 이게 일이 아니라 좀 재밌게 친해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어떤 새로운 걸 배워야 하거나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좀 부담부터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요한 팁이니까 여러분 메모하셨죠?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뭔가 약간 피그마와 관련된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나누고 있지만 세 분께서도 뭔가 피그마 관련된 뭐 플러그인도 개발하시고 뭐 지식 같은 것도 공유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시점이나 계기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특히 저는 스무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옆에 계시는 범용님께서 피그마와 관련된 활동을 스무라는 닉네임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무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무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느꼈던 그 제가 단축키에서 이어져 온 건데 제가 단축키를 통해서 피그마로 옮기고 뭐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는 그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적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 할 때 이게 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벽을 어떻게 깼냐면은 그냥 피그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이랑 그다음에 피그마에서 공식 배포하던 그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진짜. 모두 다 봤어요. 정석을 어떻게 왜냐면 거기밖에 찾을 데가 없었어요. 다 봐서 이거 생각보다 뭔가 쉬운데 이거 인터넷 정보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저 같은 상황을 다른 분들이 겪은 걸 보고 왜냐면 제가 그때 봤던 상현님이 있던 단톡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뭐 학생분들이나 주니어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그냥 오지랖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조금 해소해주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냥 그걸 계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오지랖이 더 나은 약간 그쵸 약간 지식의 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쉽게 좀 그러한 이제 정보들을 얻으시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현님은 어떠세요? 상현님도 관련해서 뭔가 지식 나눔을 쭉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저도 사실 그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나누는 방법들은 스무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제가 알게 된 어떤 디자인 팁을 공유한다든지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피그마 공식 웹사이트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본다든지 포럼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궁금한데 한국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피그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저 혼자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고 싶어서 그 단톡방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막 문의를 주시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몰랐던 걸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나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요약해서 말하면 전 단순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잘 기억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두 분이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피그마 공식이나 그런 데서 의외로 되게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 되게 꾸준히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피그마 홈페이지에서 한글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주영님께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클리버라는 플러그인 개발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보니까 뭔가 꾸준히 그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피그마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플러그인도 개발을 하셨고 그 전에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바쁘잖아요. 바쁜데 처음에 시작하신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 것들이 왜 없지? 라는 생각에서 뭔가 그냥 만들기 시작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동기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남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누군가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그쵸. 결론은 너무 맞는 말이야. 그쵸. 메모. 피그마 커뮤니티 저희가 페이스북 커뮤니티도 있는데 저도 거기서
질문 답변 하다가 이제 조금씩 지식 나눔을 하게 된 네. 케이스거든요. 전 보통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고 네. 다음에 누군가 답변 달아주면은 그걸로 문제 해결하고 이러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들 플러그인을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플러그인 쓰면 해결된다, 저런 플러그인 쓰면 해결된다. 요거는 사실 공식 커뮤니티나 아니면 공식 레퍼런스에는 없는 것들이지만 이제 서로 플러그인을 쓰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들로 이제 요거는 요런 플러그인으로 해결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런 플러그인들이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웃데이트 돼가지고 쓸 수가 없게 돼요. 맞아. 플러그인 생태계에 스케치부터 지금 피그마까지 이어져오는 가장 큰 단점이 개인이 개인의 그냥 관심사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이게 최신 버전에서 안 돌아가고 이런 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필요한 기능이 최근 버전에서 안 돌아가면 못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필요했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좀 생겨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기가 있다면은 상대적이기는 한데요. 이거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스케치에 비교했을 때 피그마가 플러그인을 만들기가 한 적어도 배 이상 쉬워요. 오, 피그마는 맞아. 아무래도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알면은 플러그인에 찍먹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엔 또 GPT가 워낙 잘 도와주니까는 그거를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만들기가 조금 접근성이 쉬워가지고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플러그인을 만들다 보면은 뭐 제가 필요해서 만들지만은 비슷한 기능을 커뮤니티나 어디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네. 이런 거에 수요가 있네 싶으면 하나씩 내보기도 하고 내는 것도 좀 쉽거든요. 피그마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예전에 스케치 때를 생각해보면 스케치는 공식적인 앱스토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플러그인 스토어가. 없이 그냥 아름아름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무래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플러그인 스토어를 제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이드도 좀 명확했고 그게 제가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들고 뭐 만들다가 반응 좋아 보이는 거는 배포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멋있어. 네. 근데 저는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개발에 조금 지식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피그마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자바스크립트. 챗GPT요. 명확합니다. 네. 명확합니다. 네. 저는 딱 올해 목표가 플러그인 만들어 보기였거든요. 네, 그쵸. 근데 GPT라는 게 있는 게 알고 제 앞에 주영님이 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하기가 맞아, 그쵸. 시작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냐 이게 개인이 생각하는 코드의 레벨은 차이가 좀 있는데 저도 디자이너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코드의 범위는 진짜 좁아요. 네. 근데 제 범위로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지금 클레버나 이런 정도의 플러그인들의 수준인 거고 일단은 피그마는 공식적으로 피그마의 깃허브에 들어가면은 플러그인 예제들을 쫙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어요. 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진짜. 플러그인 이그젠플스라고 해가지고 플러그인들을 피그마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심지어 거기 AI 챗봇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로컬에서 돌려보는 게 시작인데 그걸 돌릴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본인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코딩 실력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어떻게 GPT한테 잘 설명하는가가 더 요즘은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이제 뭐 좋은 코딩, 뭐 클린 코드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피그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만들어줘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요즘 시대 기준이라면 GPT를 좀 잘 써보는 거 그게 플러그인 개발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셋업까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 뒤부터는 GPT랑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잘 핑퐁을 잘 치시는 거 그게 아마 요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플러그인을 정말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제 스무님 말씀처럼 뭔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깨알같이 좀 홍보를 하자면 그 주형님이 좀 개발하셨다는 클리버라는 플러그인은 AI로 사용성 테스트를 해주는 피그마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많이 갖다주세요. 네, 많이 사용해주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툴보다 나는 피그마를 도입해서 좀 효율을 많이 냈다. 이게 없었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다라고 했던 뭐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전 하나 명확한 거 있어요. 예전에 스케치 쓰시던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시는데 버전 컨트롤 하려고 앱스트랙트라는 걸 썼거든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근데 그게 그 시대 기준이 그 시대라고 얘기하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2019년도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진보된 수준의 버전 관리 툴이었어요. 근데 그 버전 관리 툴이 스케치를 기반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성이었거든요. 진짜 느려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근데 정말 느린데 그거밖에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케치에서 피그마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진짜 버전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인정입니다. 굳이 브랜치나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스케치가 그냥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가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롤백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축복이고요. 언젠가 뭔가 뭐 때문에 롤백을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얘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겠거니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 부분에 대한 속도와 안정성 그 부분은 진짜 인정입니다. 맞아. 사실 동의합니다. 그냥 피그마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 그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어서 세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피그마가 정말 버전 관리에 용이한 기능들이 많아요. 히스토리나 브랜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는 이 버전 관리나 파일 관리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조직에서 뭔가 이런 이제 파일이나 버전 관리하거나 아니면 공용 파일을 관리하실 때 이제 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피그마에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뭔가 파일 관리가 개선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피그마 자체는 이제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쓰는지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의 협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기억나는 작업 방식은 예를 들어 그 스프린트라는 어떤 저희가 그 특정 2주나 3주 단위의 개발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스프린트나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피그마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썸네일을 붙여서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이에요 라고 만들고 이제 그거 자체가 버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그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월에 시작된 거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조직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만 달아줘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는 아예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이제 피그마 파일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프린트 단위로 파일을 생성해서 파일별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컴포넌트는 아예 별도의 디자인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그게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구나. 스프린트 단위로 파일 쭉 만들고 그 스프린트가 어쨌든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일부 기능에 대해 스프린트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가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은 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체 파일에다가 옮겨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리프레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쇄신화시키고 나머지를 쭉 이어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페이지 느리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페이지. 페이지별로 스프린트를 복사해서 관리하시는 데가 있고 파일을 생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페이지별로 생성하면 한 파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파일이 무거워질 수 있고 네, 맞아요. 이제 파일 단위로 하면 가벼운데 파일 수가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페이지로 스프린트 관리했는데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아 그쵸. 페이지 로딩하는데 한 달
아, 그쵸, 맞아요. 나눴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얘를 브랜치로 한 다음에 걔를 아카이브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무거워진 좀 오래 아웃데이트된 페이지를 날려버리는 걸 아, 선택했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브랜치라는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파일의 분점을 만들어서 따로 작업하고 최종 파일을 합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개 막 이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지도 좀 모호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피그마가 그런 종류의 요청 받을 때는 좀 난감하죠. 최종 파일 주세요. 이렇게. 최종 뭐 이런 거 최종.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게 링크다 보니까는 이게 항상 최종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익숙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 버전 어디요? 이미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가 지금 뭐가 보고 최종이에요? 네, 뭐.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럴 때는 최종 파일들이 있는 페이지를 옛날 그 흔히 말해서 퍼블리싱 마크업 얘기하던 네. 때처럼 그냥 엔드포인트별로 쫙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버전 관리를 하긴 했습니다. 스프린트 단위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내가 줄이는 링크는 항상 똑같은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최종의 최종 버전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데일리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그 최종 파일 버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쵸. 이제 안심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께 드리는 문서 파일의 버전을 관리했거든요. 최종 파일 버전용 안에 파일. 네, 뭐 사실상 엑셀이죠. 아. 엑셀 안에 엔드포인트별로 해가지고 IA별로 해가지고 쭈루룩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URL 들어있는데 URL 이 녀석을 최종으로 네. 상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나의 피그마에서는 아. 사실 변화가 없는 거죠. 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아, 중간 다리를 좀 쓰기는 했어요. 그렇게도 하시는 네. 방법이 사실상 그분의 니즈는 내가 최종 버전을 갖고 싶은 것 뿐이고 저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뿐이거든요. 링크와 정리된 문서를 뭔가 되게 피그마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뿐이다. 네. 지금 회사는 아니지만 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적이 있어요.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직마다 조금씩 이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주신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스프린트 단위로 관리를 할 때 기준점 어디로 잡고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좀 가볍게 여쭤보고 싶어요. 피그마에서 정말 좋은 점 그리고 피그마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디자이너 말고도 네. 이거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협의해서 그걸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그쵸. 것 같고요. 실시간성. 요즘에는 다른 여러 가지 툴들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피그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데는. 그리고 그 하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피그마에서 그러니까 우리 유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썼으면 그걸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고 타이포그래피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그게 어떻게 뿌려졌으며 그게 상세하게 누구누구나 아니면 어떤 팀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네. 약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업무 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작업자는 이미 잘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득하기에 숫자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영님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현재 가장 트렌드한 툴이라는 것까지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그마를 도입을 안 한 직장이 있다면은 이거를 도입을 해야 채용이 쉽다라던가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일단은 이거에서 내가 지식이 늘어나고 여기서 시간을 투자한 게 그 업무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거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링크드인에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가성비가 되게 좋은 툴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이거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선됐으면
했으면 하는 점으로는 약간 정체되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데브 모드에 꽤 안티 성향인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피그마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어느 회사든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근데 사실 그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닌 것 같은데 데브 모드에 좀 과한 금액을 책정한다던가 앞으로 AI도 아마 돈을 또 받을 텐데 그리고 점점 비싸지고 하는 것들이 이게 현재 가장 트렌드한 툴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긴 하지만은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들고 싶어요. 초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든 기능을 다 써보려면은 정말로 회사에서 큰 가격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데브 모드도 써보고 피그잼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모두 써야 되고 근데 아직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이 아니고 그러면은 오거나이제이션 플랜으로 해서 제일 높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 다 합친 금액 꽤 되거든요. 그쵸. 인당으로 하니까. 인당으로 가금을 하니까 네. 회사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뭐 다행히 저는 투자를 해주는 회사들을 많이 다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그마가 뭐 하나 추가할 때마다 회사에서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회사가. 네. 뭔가 큰 박앤세일이 한번 있었으면 더 좋겠다. 왜냐면 이 생태계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저희도 갈 길이 좀 더 생기고 이럴 텐데 근데 저 지금부터 너무 현금화에 너무 과한 행보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피그마에서 항상 오픈 키노트에 그런 얘기해요. 우린 언제나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한국어 비판도 좀 이제 들을 때가 되는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넘어가시죠. 스무님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딱 되게 잘 이어진 것 같은데 주영님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위쪽은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로 입문하는 입장에서 가격 정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프라이싱. 저도 처음 배울 때 거의 모든 기능, 뭐 사실 브랜치나 뭐 데브 모드 이런 것까지는 대학생들이나 주니어들이 딥하게 뭐 알려줘도 모르는 기능이고 그 당시엔 알 필요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피그마라는 툴을 활용해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허열을 갖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무료로 이만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지금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심지어 학생이면은 에듀케이션 플랜 쓰면은 프로페셔널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뭐 디자인 시스템 퍼블리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다 디자인 관련돼서 거의 다 써볼 수 있다는 게 아주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그거 외에도 기능적인 좋은 부분은 아주 많죠. 개선점, 조금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이거는 크롬버그인지 한글버그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한글 이슈 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글 이슈.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쯤 고쳐졌어요. 네. 뭐냐면 원래 모든 텍스트 영역에서 그 버그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 디자인 모드에서 텍스트를 칠 때는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코멘트에서 발생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그렇게 나눠서 너무 했는지도 힘들어요. 모르겠는데 그 과거에 피그마 그 페이스북 그룹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한글이 자모가 띄어서 가지고 나오는 그 버그가 제일 많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그 마지막 답변이 최대한 빨리 쳐보시면은 그다음부터 잘 됩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그 상태로 2년 뒤에 고쳐졌죠.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 네, 저희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관련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패드에 한글 못 썼는데 지금은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붙어서 나와요. 다만 폰트를 못 써서 아이패드에서 활용 못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또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씩 또 팁도 주셨는데 방금 이제 스무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프로 계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간단한 인증을 하시면 프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 엄밀히 말하면 프로는 아니고 근데 약간 에듀케이션 계정인데 프로의 기능을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베리어블 같은 기능이라든지 어드밴스드 프로토타이핑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도 넣어 놓을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피그마 잘러 분들을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숨겨진 피그마 팁을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웬만하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피그마 팁이 하나씩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할까요? 저 약간 잘 모를 만한 거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피그마 슬라이드라는 툴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이게 이제 피그마가 공개한 PPT 같은 툴인데요. 거기에서 피그마에 있던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아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프로토타입마다 그 어떤 플로우를 만들면 그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목업같이 이쁘게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정하면 이게 수정사항이 바로 임베드된 화면에 반영이 돼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진짜 편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주영님은 저는 여기 화면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두 분께는 보여드린 적이 없기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 피그마에서 이 연결선을 많이 그리게 되거든요. 네. 플로우를 그리는 것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피그마에서 플로우를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쵸, 딱딱딱딱 붙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피그잼에는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피그잼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좀 한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피그잼에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피그마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붙거든요. 그리고 여기 붙으면 요 연결선 있잖아요. 요 연결선은 카피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런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실제로 자석처럼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꿀팁이에요 이거. 네, 진짜 플러그인 써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붙어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피그잼처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우 사실은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이거를 피그잼에서만 제공을 하고 피그마에서는 제공을 안 하는데 실제로 기능으로는 제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 꿀팁이다 이거. 그쵸? 네, 그래서 피그잼에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 번 쓰기 좀 불편하다. 여러 번 쓰기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피그마의 플러그인 중에 기브미 피그잼 커넥터스 하고 느낌표까지 네,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이 세팅을 한번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두 녀석을 연결하고 이제 여기 플러그인에서 기브미 피그잼 커넥터에서 커넥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피그잼 이게 연결이 붙습니다.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피그잼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써 라고 하면은 피그잼에 있는 이 커넥터가 피그마에서 붙습니다. 여기 이 버튼에서 이 버튼 연결하고 저기에서 저 버튼 연결해서 어노테이션 작성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 피그잼 커넥터를 사용하는 게 진짜 업무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지원은 안 되지만은 네이티브로 지원은 안 되는데 피그잼 걸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그거조차 귀찮으면 이거를 대신해주는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그 플러그인에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플러그인 한 방에 두 개 레이어가 붙는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네, 진짜 소소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켜져 있어야만 이게 플로우가 연결되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그쵸. 그래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승국님은? 피그마에서 작업하다가 뭔가 뻥나거나 이랬을 때 그냥 피그마 창 자체를 껐다 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쵸. 탭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네. 세로 고침을 할 수 있다. 오, 그래요? 저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네, 나 몰랐어요. 몰랐는데? 탭에서 우클릭하면 세로 고침이 되나요? 여기 탭에서 우클릭 네? 누르시면 오. 리로드 탭이 있어요. 이거 기린박스급이다 이거. 저는 콘솔 켜서 했는데 콘솔 켜서 한 것도 몰랐어요. 콘솔 키는 법도 알려주시고. 콘솔 키고요. 여기서 커맨드 R 누르면은 그냥 되죠. 그럼 리프레시가 돼요. 네. 리로드 이거 그럼 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저 것 같은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핀을 하시면요 네. 이렇게 왼쪽에 이걸 오. 저장시킬 수 있어요. 자료 쓰는 거를. 와, 탭 우클릭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디자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예. 뭐 마스터 파일 같은 거 네. 자료 쓰는 애들을 저런 식으로 팔자 이모지 달아서 갖다 맞아,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쓰고 있어요. 저 정말 놀랐어요. 지금 어. 탭에 우클릭을 생각을 못해. 탭에 우클릭을. 세 분 모시고 제가 이제 피그마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저도 오늘 배운 점이 진짜 많고 인사이트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그럼 저희는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문물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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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